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지난 3년간의 엄격한 전염병 통제 그리고 부동산 붕괴로 인해 가지고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되어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일부 지역들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조차 중단되었고, 동시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 미국 시간으로 1일 지난해 중국 정부의 부채가 128조 위안, 약 2경 3,273조 원을 넘어섰고, 이 중에 한 68조 위안, 한 1경 2,418조 원 정도는 지방정부의 부채라고 보도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CNN은 이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들에서는 혹독한 겨울 날씨 가운데 임금을 삭감하고 교통 서비스도 중단하고 있고 또 연료 보조금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서 북부 허베이성의 경우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스 부족으로 인해서 난방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이자 부담도 급증했다는 걸 뜻하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월 31일 중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작년 지방정부가 지불한 채권 이자가 1조 1200억 위안, 한 204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9280억 위안에서 20.6%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금 상환 압박도 커졌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인 윈드를 인용해가지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3조 7,600억 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중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전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했을 때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3.9%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에 273.1%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정점이었던 2020년 3분기 271.3%를 넘어섰죠. 자, 그 1분기 만에 또 그런데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의 국가금융발전연구소는 275%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재무부의 발표는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각 지역 당국은 예산 외에도 많은 돈을 빌리기 때문에 실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공식 발표된 데이터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 지방정부의 빚 부담이 올해 들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 경제 성장이 원래 목표했던 6.5%보다도 훨씬 못 미친 3.0%에 그쳤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3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돈 풀기입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은 총 7조 3,700억 위안으로 2021년보다는 소폭 줄었었는데요. 당연히 올해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상하이 기반 자산관리 기업인 썬더펀드의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7조 5천억 위안 정도로 될 것이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인프라 투자를 특수 목적 채권, 그러니까 SPB를 발행하는 등 이런 인프라 지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이 SPB라는 게 뭐냐면 도로라든지 항만 같은 인프라를 지은 뒤에 그 시설에서 발행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 겁니다. 이 지방정부 채무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지방정부의 SPB 쿼터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독려했죠. 그러면서 올해 쿼터까지 끌어다 쓰도록 해서 무려 4조 위안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이 SPB 쿼터는 다가오는 3월에 양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최소 지난해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SPV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를 건설하게 되면 나중에 이 인프라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SPV를 청산해 가야 되는데 SPV 투자를 통한 인프라의 수익이 낮기 때문에 지방정부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난 3년간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PCR 검사 비용과 검역소 설치 운영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데다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수익까지 줄어들면서 이미 미상환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한 신용평가기관은 이 SPV의 수익은 낮은 수준이고 계속 하락하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적 압박 하에서 디폴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 상환, 보증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미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중국의 지방정부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이 부채 리스크가 위험 수위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는 이 같은 지방정부 채무 위험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은 시장에 쇼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은 투자 주도 경제에서 소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늘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워싱턴의 민주주의 수호재단 크레이커 싱글턴 선임연구원도 CNN에 이 베이징은 스스로 만든 경제적 지뢰밭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현재 부채 위기는 퍼펙트 스톰을 나타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CNN은 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가져온 첫 번째 이유로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들었습니다. 광둥성의 경우에 지난 3년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무려 220억 달러, 한 26조 9,390억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세금으로 거둬들일 기업과 가게의 수입은 줄어들었고요. 더더욱 지방정부 수입의 40%가량을 차지했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당연히 지방정부의 세금 수입도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니까 지방정부들은 공공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렸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의 급여가 30%가량 축소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의 폭주하는 지방부채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인 중국의 회복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글턴이 이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의 현재 부채 위기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긴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업체를 폐쇄하며 임금 삭감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차대조표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숨겨진 지방정부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CNN은 중국 경제 전문가 그룹인 마스마크로의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지방의 금융기관들과 결탁해가지고 차입 제한을 우회해서 지출한 이른바 숨겨진 부채가 2022년 중반까지 약 65조 위안, 한 1경 182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1년 골드만삭스가 추정했던 53조 위안보다 20% 정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중국 GDP의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CNN은 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를 언급하면서 이미 곳곳에서 이 지방정부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1월 초에는 구이저우성의 남서부 지방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한 국영회사가 23억 달러에 이르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다가 아예 20년 정도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라고 CNN은 밝혔습니다. 자, 이런 재정 압박은 당연히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대해서 로디움 그룹의 중국 애널리스트인 앨런 펑 등은 이미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중국의 고위 관리들까지도 2023년 금융 안정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불투명하며
거대하며 추적하기 어려운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베이징 당국은 아예 개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에도 이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지방정부의 부채까지 떠안을 여력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국립대의 아담 류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일단 지방부채 문제를 덮어두자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경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물대로 골마 있는 상태입니다. 악재가 이렇게 첩첩삼중인 중국 경제, 시진핑은 결코 해법을 찾지 못할 겁니다. 화이트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